밟아. 안녕하세요, 무비맨입니다. 한국형 SF 블록버스터의 탄생이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영화 승리호가 지난 5일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첫 예고편이 올라온 이후 넷플릭스 공개 전까지 수많은 예고편 분석, 뇌피셜 영상들이 올라왔고, 공개 직후인 현재에는 스토리 리뷰까지 더해져 승리호에 관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특별히 이해가 안 된다거나 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제작 비하인드를 비롯한 감독,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야 저거? 영화 승리호입니다. 승리호는 원래 바로 작년이죠. 2020년 여름에 극장 개봉 예정인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의 유행 때문에 결국은 미루다 넷플릭스에서 대개봉, 아니 대공개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너무 아깝지 않냐, 제작비 생돈 날린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호의 제작비는 240억 원, 넷플릭스에 판매된 승리호의 판권은 310억 원으로 최소 70억을 건진 상태니까 말이죠. 물론 극장 개봉만큼의 수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전치기는 한 셈이니 이 시국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영화 승리호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주시대에서 사회 최하층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쓰레기를 주워 되파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감독의 상상으로 탄생하게 된 직업입니다. 특히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사회 최하층민들의 직업이 된 것이겠죠. 사실 우주 쓰레기 청소부는 영화 승리호뿐만 아니라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영화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 스타워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의 주인공인 레이, 모두 가난한 설정의 캐릭터죠. 승리호처럼 비행선을 타고 다니며 정확히 말해 우주 쓰레기를 주워 되파는 것은 아니었지만, 쓰레기를 주워 그걸로 먹고 산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호의 선원들과 직업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우 김태리가 선장으로 있는 승리호는 다른 쓰레기 청소선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왜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지는 영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외적인 모습인데요. 한눈에 봐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선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최초 승리호의 디자인 단계에서 조성희 감독이 컨셉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SF 영화이니만큼 승리호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법한 세련된 우주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승리호,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컨셉 아티스트 분께서는 청소차를 모티브로 승리호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디자인에 빨간색 금속 패널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녹슬고 험블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화 오프닝 10여 분 동안 극도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쓰레기 청소선들의 레이싱 장면, 거의 모든 예고편에 나오는 씬이기 때문에 매드맥스나 분노의 질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장면은 의외로 자유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청소차를 모티브로 만든 승리호가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니 감독은 흔히들 말하는 견인차와 많이 닮았다고 느꼈답니다. 여기서 감독은 한 발 더 나아가 사고난 차량에 경쟁하듯 달려가는 견인차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고 차량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견인차들과 우주 쓰레기를 먼저 손에 넣기 위해 경쟁하는 비행선들, 어째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극중 타이거박은 승리호의 기관사입니다. 그래서 조종사인 태호의 오더에 따라 기관실을 컨트롤하죠. 근데 이 타이거박의 메인 근무 장소인 기관실은 우주 비행선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허접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우주 비행선의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승리호의 기관실은 뭔가 석탄을 떼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계 컨트롤을 타이거박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을 보면 그 느낌은 더욱 강해집니다. 실제 감독도 이러한 언밸런스한 아날로그함을 추구했고, 이런 이유로 기관실 씬은 실제 부산에 정박해 있는 배의 내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배의 엔진실이 너무 좁아서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그 안이 너무 덥고 좁고 또 시끄러워서 촬영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승리호에서의 아날로그함은 비단 기관실 씬뿐만 아니라 영화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원들끼리 고스톱을 친다거나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한글 따라쓰기 공책을 쓴다는 점, 또 메인 캐릭터인 업동이는 하고 많은 무기 중에 작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그렇죠. 이러한 설정들이 2092년이라는 미래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공존하며 사회 최하층민들은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영화 승리호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기존의 영화들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비단 주인공들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하층민이라는 설정이나 망가진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행성으로 넘어가는 등의 클리셰적인 설정을 떠나서라도 비주얼적으로 아예 똑같다고 느꼈던 부분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감독 본인도 영화 메모리즈, 플라네테스, 마크로스를 참고했다고 말했기도 했고요. 다만 이 영화 승리호가 이 정도에서만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쉬움을 차치하고서라도 조성희 감독만의 참신함이 돋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여러 레퍼런스 영화 중에서 감독은 코코가 이번 영화 승리호 제작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인지 저는 부산행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보통의 우주영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화면 비율은 2.35대 1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들도 모두 사용하는 화면 비율이죠. 근데 이 영화 승리호는 2.35대 1의 화면 비율보다 위아래 폭이 조금 더 넓은 1.85대 1의 화면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화면비를 쓴 이유 중 하나는 우주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 때문인데요. 감독에게 우주는 광활함보다는 좌우, 위아래가 없는 공간으로 인지되었죠. 이는 극중 도로시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로 삼촌 그거 알아요? 우주에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대요. 또 등장인물 중 도로시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성인인 다른 배우들과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위아래가 더 넓은 1.85대 1의 화면비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었죠. 영화 승리호를 만든 조성희는 늑대소년과 탐정 홍길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감독입니다. 조성희 감독이 만든 대부분의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순수한 소년이나 소녀와 같은 캐릭터입니다. 이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물이 어질러진 현실의 한가운데에 놓일 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해요. 여기에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둘을 대비시키는 효과와 함께 순수한 캐릭터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의 시발점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늑대소년과 탐정 홍길동, 그리고 승리호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조성희 감독은 승리호는 영화 늑대소년이 나오기도 전인 약 10년 전부터 구상한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늑대소년 촬영 당시에 배우 송중기는 이미 승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어느 정도 출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호에 탑승한 선원들과 그들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승리호는 4명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그들의 케미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캐릭터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태리가 연기한 장선장은 똑똑하지만 까칠한 성격으로 타협을 모르는 카리스마 그 자체이고, 배우 송중기의 태호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하는 우주 최고의 조종사이면서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픈 과거를 지닌 인물이죠. 타이거박은 범죄 조직 수장이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흉폭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그려집니다. 끝으로 장선장이 어버와 키웠다고 해서 업동이라고 불리는 로봇은 사실 인간 살상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끊임없는 수다와 잔소리로 승리호의 활기를 넘는 캐릭터이죠.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4명의 주인공을 각각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는데요. 장선장은 주황색, 태호는 파란색, 타이거박은 노란색, 그리고 업동이는 총천연색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주황색은 빨강과 노랑의 혼합색으로 활동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칠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장선장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가 걸친 망토의 색깔로 보통은 모성애를 뜻합니다. 승리호에서는 태호의 부성애를 상징하는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박의 노란색은 희망과 따뜻함을 상징하는데요. 극중 도로시를 위해 뭐든 다 할 것처럼 행동하는 타이거박이기에 그를 상징하는 색으로 노란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업동이는 한 가지 색깔로 특정되지 않는데요. 이는 업동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인간을 살상하던 업동이가 현재의 모습으로 180도 달라진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색깔은 캐릭터에 대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들의 성격을 대표하는 장치로 아주 잘 활용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승리호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개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더욱더 흥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무비맨이었습니다.